지난 주말 사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쟁점,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에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입니다. 숨진 공무원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통해서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가족에게조차 유서의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날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건 지난 2일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오전 10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날 자정이 넘은 새벽 1시 15분쯤 조사실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A씨는 새벽 3시쯤 이 자택에서 자필로 메모를 작성하는데요.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이 해당 메모에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또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회의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며 모 수사관을 지목한 대목, 또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현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메모 내용으로만 보면 특검이 A씨에게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 메모를 만든 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특검 측은 A씨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 10일 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입장을 내고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 심야 조사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다른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심야 조사까지 한 것은 결국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여러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심야 조사는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피의자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사망 공무원 측의 법률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요, 고인이 서면 동의 없이 불법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고인의 지인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으니 무리하게 강압수사를 할 수 있는 먼지털이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에서 사람 잡는 것도 이제 잘못을 했으면 얼마큼이나 잘못했겠냐고 죽을 만큼. 지난 8일, 그러니까 A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 이 A씨를 직접 면담했다는 박경호 변호사 역시 특검의 강압 수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 변호사는 정 씨를 면담하고 사망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박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면담 전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선을 통해서 고인의 메모를 전달받고 8일 양평 모처에서 고인을 만났다며 고인은 면담 당시에도 이 메모 내용대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특검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요, A씨가 남긴 20장 정도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씨는 공개된 자필 메모 외에도 따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보한 경찰이 A씨가 숨진 지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유서의 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이 수사 초기 필적 확인을 위해 유서 일부를 촬영해 이 A씨의 형 등 유족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유서 일부를 열람한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유서 내용은 이 공개된 자필 메모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고인 측 변호인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 회유, 압박, 유도신문, 반복신문, 심야조사로 심한 모멸감을 주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 부인해도 계속 자백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고 아무런 힘없는 고인은 수사관이 강요하는 대로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쭤는 봤는데 유족들도 그걸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미 자필 메모가 공개돼 있고요. 유족도 필적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굳이 수사기관이 또 필적 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경찰이 A씨 시선을 이제 부검을 오늘 오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서도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상태와 유족 진술, 또 현장 상황 등을 종합을 할 때 A씨가 이 사망 원인이 추정되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인 측 박 변호사는요, 오늘까지도 이 자신의 SNS에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역시 A씨의 형과 누나가 이 부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부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사건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의 검찰 개편 시도에도 제대로 반격해 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저지해서 무산됐던 국회 경내의 분향소 설치를 오늘 다시 추진했고요. 단체 조문에도 나섰습니다. 네, 어제 이 국회 사무처 측은 이번 사건이 무안공항이나 이태원 참사와는 다르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오늘 오전 다시 분향소 설치를 시도를 했고 오늘은 국회 사무처의 저지 없이 분향소 설치를 마친 뒤에 의원 전원이 이 단체 조문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체 묵념을 하겠습니다. 1도 묵념.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분향소 조문에 앞서서 긴급 의원총회를 또 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거센 반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민중기 특검팀을 세우겠다 이런 또 의사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선 민중기 특검을 겨냥한 거친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상복 차림인 검은 계통의 정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고 의원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는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에 박수로 화답했는데요. 이어 송 원내대표는 A씨의 생전 자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사한 거라며 특검과 정치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결국 민중기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다가 무리하게 수사를 벌여서 이런 일을 초래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별건 수사라는 거는 그간의 검찰의 대표적인 악습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그 원인 중에,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별건 수사의 악습을 없애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까지 가동을 한 건데. 그런데 특검이 이 같은 검찰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별건 수사 논란은요, 여권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은 계속해서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특히 양평 공무원 A씨를 사망으로 이끈 이 공홍지구건 역시 오래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수사와 조사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측은요, 이 특검 출범 취지 자체가
김 여사 개인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모두 본건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또 숨진 A씨를 조사했던 그 수사팀이요.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검사가 한 명도 없고요. 경찰 그리고 변호사로만 구성됐다. 이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인권 보호관 역할을 해야 할 검사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인을 조사한 수사팀은 판사 출신으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4명 중 유일하게 비검사 출신인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하고 파견된 경찰 12명과 비검사 출신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이 중 A씨를 조사한 수사관 3명은 모두 파견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야권에선 최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이번에도 일부 경찰에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특검보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면서 진술 거부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도록 해 논란을 불렀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인의 사망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수많은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 고인을 앞세워 특검을 비난하고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최소한 인간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황병선 최고위원도 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이 특검 수사를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도 정치 공세를 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난 양평의 공무원이요.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메모를 남기고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별건을 갖고서 강압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그 수사 내용 자체가 본건 수사지 결코 별건 수사는 아니다. 그리고 강압 수사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자필 메모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무원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모에 또 유서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이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밝혀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공공지구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이분이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다시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수사관들이 굉장히 압박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는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찰들이 과연 압박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 조사는 당시 조사를 담은 CCTV나 이런 걸 공개하면 저는 뭐 빨리 손쉽게 확인되리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자꾸 덮으려는 정쟁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주장들을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저는 사건 해결에 빨리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이런 관행, 또 악습 이런 거 많이 이제 비판을 해왔고요. 그래서 검찰을 지금 뭐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어쨌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또 그가 남긴 어떤 유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었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에 대한 또 재반격, 재공세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들이 그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치권의 지금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고인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출신이 없어서 인권 보호가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통 이제 참고인이든 피해자 조사든 이 영상 촬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앞으로는 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무화를 좀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 고인의 메모를 공개하신 분이 국민의힘의 김성경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 사건과 깊숙이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의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족은 아직도 이 고인의 그 유서에 대해서 보고 있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빨리 이 유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사를 끝내고 유가족과 공유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